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은하 모형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 게 우리 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태양계를 붉은 점으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만 하더라도 지름이 10만 광년이라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가로지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우리 은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사람들은 이 우주는 정적으로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이런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적인 우주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정적인 우주론은 예전에도 이러한 우주였고 지금도 이러한 우주이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정적인 우주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고 과학자들 중에도 아직 과학이 많이 밝혀낸 게 없었던 시절인 17세기 뉴턴이라든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도 정적인 우주관을 믿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의 질서로 중력을 이야기했었던 거 알죠? 모든 천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유인력을 이야기했었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서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합쳐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이렇게 우주의 중력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러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장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문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리드만은 여러분들이 좀 봤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점점 팽창할 수도 있고 평평한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닫힌 우주로 다시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수축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적인 우주론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한 예를 들면 르메트르라는 학자가 우주의 팽창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리비트라는 여성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건 뭐냐 하면 그 변광성이라는 것이 어떤 은하 속에 밝기가 변하는 별을 변광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변광성은 굉장히 주기가 긴 변광성이 있고 주기가 짧은 변광성이 있는데 그 변광성의 주기를 알면 별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트의 이 공헌으로 이거에 이어서 연구를 한 허블이라는 우주 관측을 하는 사람이었죠. 허블이 드디어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 무엇을 밝혀냈냐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굉장히 먼 은하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알려진 그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노력 끝에 이제 러시아의 가모프라는 학자가 이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고 이 우주가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에서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호일이라는 학자는 이 우주가 뻥 하고 터졌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막 조롱하는 말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조롱했던 빅뱅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 이론의 이름으로 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빅뱅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때 그 증거를 찾아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벨 연구소에서 전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고성능의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고 그 벨 연구소에서 주로 잡음을 없애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연구를 하다가 계속 지속되는 잡음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상한 잡음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보고 다시 점검을 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나 똑같은 그런 잡음, 전파가 측정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대학 연구소에 그러한 잡음이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학 연구소에서 드디어 가모프가 얘기했던 빅뱅 이론에서 지금 이걸 자세히 살펴보는 게 다음 시간쯤 될 텐데요. 여러분들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이 이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퍼져나간 빛이 지금 우주에 존재한다. 그것이 전파로 측정될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얘기했던 바로 그 전파를 여기에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찾아낸 거예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지금 찾아낸 잡음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름으로 빅뱅의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3K, 그러니까 3켈빈 절대 온도로, 그래서 그 예전에 뜨거웠던 그 빛의 온도는 지금은 굉장히 식었지만 이거는 우주의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귀중한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팽창하는 우주가 맞는 우주론이구나 라는 것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우주에 대한 관측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거나 줄자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재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 우주에서는 어떻게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는 빛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빛.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면 별 붙여놓고 빛에서 나오는 파장 이런 것들도 막 붙여놨는데요.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는 우리가 쓰는 자화하고는 다르죠. 센티미터 이런 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를 일단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AU라는 천문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1AU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길이는 태양에서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그 공전하는 것의 긴 반지름, 공전하고 있는 그 원의 타원이죠. 타원이니까 거기에 긴 반지름 쪽을 지금 1AU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LY는 라이트 이어의 그 약자이잖아요. 그래서 광년인데 이 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인데 이거는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년. 아까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쓰인 단위도 지금 광년이죠. 그런데 그 광년보다 더 멀리 잴 수 있는 그런 단위가 PC라고 쓰는데 파섹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PC, 컴퓨터라고 하면 안 돼요. PC는 천문 단위에서는 파섹이라는 용어로 1파섹은 3.26광년이라는 그런 것을 그런 단위인데요. 이 파섹은 연주 시차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연주 시차. 연주 시차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아마 잘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주 시차 잠깐 복습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 먼 별이 있고 여기 가까운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은 배경별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움직임이 거의 측정되지 않는 별을 배경별. 그러면 여기에서 공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이쪽 편에 왔을 때 이 별을 바라보면 지금 바라보는 각도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서 이 별이 지금 이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죠. 여기 배경별 이쯤에 보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 별은 어디쯤에서 보이게 되냐 하면 이쯤에서 보이게 되죠. 그러면 별이 6개월 전에는 이 지점에서 보이다가 6개월 후에는 이 지점에서 보이니까 이 사이에 벌어진 이 각도를 선생님이 좀 크게 보면 지금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60도의 절반인 요 30도가 이 별의 연주 시차예요. 연주 시차.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먼 별을 살펴볼게요. 먼 별을 이 지구 여기서 바라보면 지금 별이 어디쯤에서 보이냐 하면 이쯤에서 보이죠. 이쯤에서 보이고 또 지구가 6개월 지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 저기 먼 별을 볼게요. 봤더니 이 지점에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요 별의 각도를 보니까 30도쯤 됐어요. 30도. 그러면 요 사이에 이 절반은 15도죠. 15도. 자, 그러면 여기 15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30도, 15도 중에 15도가 더 작기 때문에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더 멀리 있는 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칠판에 그린 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가깝게밖에 각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우주로 멀리 그리게 되면 1도보다 더 작은 연주 시차가 나와요. 1도보다 더 작으면 우리가 60분의 1로 나누어서 1분이라고 하고 1분보다 더 적은 그런 연주 시차가 나오면 1분을 60분의 1로 또 나누면 1초. 그래서 각도 1초가 나오는 그런 별을 우리가 1파섹의 거리에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1파섹은 연주 시차 1초로 측정되는 거리에 있는 별을 말하고 가려고 한다면 3.26광년이니까 3년하고도 0.26년을 더 달려가야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의 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를 3가지 살펴봤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별의 밝기와 등급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적도 등급을 매기지만 예전에 그 천문학자들이 별의 등급을 매겼다고 해요. 별의 등급은 일단 가장 밝은 별을 너는 1등이야. 그래서 1등급 가장 밝은 별.
그 다음에 너는 2등이야, 3등이야, 4등이야 해서 6등급까지 1등급 별, 2등급 별,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별을 천문학자들이 정해놨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그때는 천문학을 하는 어떤 기구나 장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더 밝은 별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더 밝은 별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0등급, 0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마이너스 1등급, 이런 식으로 그 등급이 0보다 더 작게 음수로 갈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라는 등급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구별해야 될 점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스몰 m은 겉보기 등급, 라지 m은 절대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을 우리가 거리 지수, 얼마나 멀리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리 지수가 0이 나오면 10파세계에 있는 거리의 별이다. 그리고 그 거리 지수를 계산했더니 0보다 큰 수가 나오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그리고 거리 지수가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 라는 그런 거리 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 혹시 친구가 앞에 서는 친구가 있고 뒤에 서는 친구가 있는데 사진을 찍었을 때 누가 제일 크게 나올까요? 앞에 선 친구죠.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멀리 있는 친구가 제일 작게 나오죠. 그러면 딱 사진을 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크네, 저 뒤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작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로 현재 보이는 상태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같은 거리에 서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서서 친구들을 딱 찍었을 때 그 크기가, 절대적인 크기가 비교가 되는 것처럼 별도 같은 거리에 두고 그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어디에다 두고 매기냐 하면 10파세계 위치에 놓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 별의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해요. 10파세. 그러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거리 지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북극성을 선생님이 좀 작게 써놨는데,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7등급이에요. 굉장히 밝은 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7등급을 계산하면 5.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거는 0보다 크니까 10파섹보다 훨씬 멀리 있는 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별의 밝기 L은 R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사진 찍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면 더 얼굴도 작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2배 물러서면 내 얼굴 크기가 2분의 1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작아져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가 다 작아지니까 제곱분의 1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R 제곱분의 1로 작아지니까 내가 2배 거리만큼 가면 내 얼굴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게 지금 별의 밝기랑 관련이 있어요. 별의 밝기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그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더 밝기가 줄어든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써놓은 셰퍼드 변광성의 주기와 밝기 관계를 이용한 거리 측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리비트라는 이 여성이 이런 그래프를 완성해 놓았죠. 이 리비트에 대해서 아까 소개를 조금 덜 했는데요. 이 리비트는 하버드 연구원으로 굉장한 공헌을 했는데 청각 장애인이었대요. 청각 장애인인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변광성의 주기를 굉장히 오랜 동안 관찰해가지고 그 주기와 절대 등급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가 변광주기가 10인 별과 변광주기가 30인 별과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절대 등급이 더 밝아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 그래프상에 절대 등급 마이너스로 더 큰 숫자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점점 위로 갈수록 밝아지는 별인데 변광 주기가 길수록 더 밝은 별이다 라는 게 지금 리비트가 밝혀낸 이 그래프상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끼리만 한 별과 쥐만한 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별이 죽을 때가 되면 부었다가 또 이렇게 살이 빠졌다가 부었다가 빠졌다고 하면서 점점 밝기가 자꾸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쥐가 이렇게 부었다가 빠지는 날짜 주기와 코끼리가 부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주기 중에 어느 쪽이 길까요? 코끼리겠죠. 코끼리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만약에 50일이라면 쥐는 하루 만에 부었다 빠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그 별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고 주기가 짧다는 얘기는 그 별의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셰페이드 변광성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변광성이 있는 은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트가 만약에 이 은하의 변광석을 연구했다면 이 은하 자체의 그 거리가 바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과 거리 지수로 계산해 가지고 몇 파섹 거리 10파섹보다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어느 정도 더 멀리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변광 주기를 알게 되면 변광성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지수를 이용해서 변광성이 포함된 그 은하까지의 거리까지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의 거리 측정 방법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스펙트럼과 도플러 효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계속 별의 관측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스펙트럼을 지금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파장이 다른 빨간색 파장, 그 다음에 노란 파장, 녹색 파장, 청색 파장을 해놨는데 이 파장 주기가 여기에 보면 길죠. 지금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이 파장을 우리가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동수는 적고 파장은 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동수가 굉장히 많고 파장이 짧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지개색으로 빨주, 로초, 파남보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프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굴절들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별에서 오고 있는 그거를 빛을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선생님이 붙여놨는데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요 중간중간에 검정색이 끼어 있는 누군가 흡수한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보이고, 또는 여기에 보면 검은 바탕에 간혹 파장이 보이는 방출선 스펙트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검정색 선이 없이 쭉 연결되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실제로 태양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등이 있는데요. 전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검정색 선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흡수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흡수선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거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이거는 태양,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도 하나의 별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별을 바라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흡수선 스펙트럼에 빠져있는 요 검은 선들이 그 중간에 있는 원소들을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원소들이 각각 어떤 원소인지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펙트럼을 딱 보면, 저 멀리 있는 별이지만 그 별의 구성 원소까지 알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 잠깐 읽어보면, 흡수선 스펙트럼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하는데,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별빛 스펙트럼은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데, 그 흡수선의 위치나 개수나 선의 굵기를 분석하면 별을 이루고 있는 화학 성분이나 밀도나 표면 온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 연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 연구를 하면서 또 밝혀낸 게 편이라는 건데요. 주로 그거에 많이 공헌한 사람이 허블이죠. 허블이라는 천문학자, 굉장히 유명해서 다음 시간에 그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허블 법칙 가지고 우주의 나이나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러면 이 허블이 밝혀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있었던 원리가 적용됐어요. 도플러 효과라는 게 적용됐거든요. 여러분, 도플러 효과는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음원이나 광원이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파장이 달라져서 들리거나 보이는 게 달라지는 효과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앰뷸런스 차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소리와 나를 지나서 멀어질 때 소리가 달라지는 거 혹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나요? 다가올 때가 더 고음으로 위급하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조금 낮게 덜 위급하게 들려지는데, 그 이유는 파장이 다가올 때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갈 때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빛도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청색 쪽으로 치우치고, 멀어지고 있으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다가오는 빛은 청색 편의, 멀어지는 빛은 적색 편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스펙트럼 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연구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별이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별이 다가올 때는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는 걸 알고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허블이 관측했더니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걸 보면 원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야 할 스펙트럼이, 흡수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적색 편이라고 하고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로 허블이 연구한 연구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도 이 적색 편의 현상을 확인하느라고 그때 허블이 근무하고 있던 윌슨산 천문대회까지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구나. 그거의 중요한 단서인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결실을 맺은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드디어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허블의 법칙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우주가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할 수 있는 우주의 나이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